지금 빌라 시장 심각할까요? 특히 정책 88 대책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88 대책으로는 빌라 시장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금액이 10억 7,500에서 6개월 만에 거의 12억대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매매가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도 2,500건에서 지금은 거의 7,000건 가까이 2배 이상 올랐다. 본인의 투자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서울에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입니다. 반면에 서울 빌라 시장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 심각할까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급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빌라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책 88 대책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88 대책으로는 빌라 시장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빌라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아파트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현재 심각한 빌라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에 엄청난 대반전이 시작될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빌라 시장 현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12억, 서울의 중위 가격입니다. 12억 넘어도 잘 팔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7,000건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야 돈 번다. 미분양 넘쳐는 아파트도 줄줄이 완판이 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은 기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지방의 아파트 값이나 빌라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특히 성동이나 송파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 입주권도 치솟고 있고요. 둔촌주공 84제곱미터가 피만 10억이 넘어간다. 1년 반 전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을 걱정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피가 10억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사다리인 빌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기피, 포비아 현상에 의해서 공급 자체가 아예 실종이 된 상황이고요. 또 반토막난 청년 주거사다리 서울에서 6개월째 고작 790실이 분양된 건 오피스텔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띨에 따라서 비아파트까지도 파급 효과가 이어질까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불장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빌라와 오피스텔 거래량도 반짝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집값 상승률이 31개월 2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요. 거기에 따라 빌라나 연립주택도 소폭이라도 올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정리해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최상급지 신축을 중심으로는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서울의 아파트는 드디어 대상승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 빌라 시장은 외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도 신권을 중심으로 한 빌라의 거래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거래량도 상승하고 있고 아파트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가면 빌라의 전세가와 매매가도 후행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초양극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지역, 즉 서울의 외곽 지역은 빌라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임대 가격뿐만 아니고요. 또한 기존에 공급이 너무 많았던 지역 또한 빌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 일반 빌라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변의 환경도 변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개발 또한 불가능한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임대가와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매매 자체도 거의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오히려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또 공통점이 뭔지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빌라 또한 이런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3도심, 을지로, 명동, 여의도, 강남, 그리고 용산, 이 3도심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나 마용성, 광 지역이 가장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특히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올라가는 지역과 똑같이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핵심 입지의 3도심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특히 마용성 광 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 직주 근접의 실거주, 그리고 개발 이슈에 따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나 투자, 임대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핵심 입지 지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 또한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신축 제한이나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급을 물리적,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의 희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발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이죠. 최근에 아파트가 됐든 재건축, 재개발이 됐든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 뛰어난 입지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노후도 여건이 맞으면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많은 지역, 즉 지금은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엄청난 대반전의 이유가 뭘까요?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종합대책, 즉 대출이나 금융규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산과 강남 3구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MB 따라하기, 이젠 빌라 띄우기 차례인가, 무제한 매입과 앞으로 하반기에 더 강력한 비아파트, 빌라 시장 살리기가 나올 겁니다. 빌라 수요와 공급을 정부에서 살리게 되면 전세 사기 여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의 다세대나 빌라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과 평균 거래 금액 추이를 보시면 1월부터 6월달까지 거래량은 2,600건 전후에서 거의 7,000건으로 올라왔고요. 거래 금액 또한 10억 7천만 원에서 1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의 거래량과 매매가가 올라감에 따라 서울의 다세대 빌라의 매매 거래량 또한 1, 2월 달은 2,000건 미만이었으나 3, 4월 달부터는 소폭이지만 2,300, 600, 2,900건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88 대책에서는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아파트 값이 더욱더 올라가면 앞으로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근은 뭐다?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공급 활성화 정책이고요. 채찍은 바로 규제 정책, 대출을 막는다든지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아파트의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아파트인 빌라로
투자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풍선 효과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의 대체재와 보완재로서 빌라는 아파트의 임대 매매가를 후행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빌라의 매매가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비아파트가 비정상인 건 정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8 대책에는 강력한 내용이 빠져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강화가 되면 아파트의 규제 정책과 함께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상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비아파트 대책이 하반기에 추가가 되면 정상화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재개발입니다. 투자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 미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다. 따라서 지금 시점이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의 최저점이고요.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정말 심각한 비아파트 시장, 그중에서 빌라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찾으셔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수급 불균형, 이제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면 정말 수급 불균형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고요. 정부 정책, 이번에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더 센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앞으로 시장을 바꿀 거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 그중에서도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수급, 정부 정책, 재개발 활성화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빌라 시장의 기회를 이번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빌라 투자의 3원칙,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지인, 즉 타이밍, 싼 곳 가지 마시고요. 쌀 때 사셔야 되고요. 입지입니다. 3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거기다 용산과 한강변, 어디죠? 바로 마용성 광지역입니다. 마지막 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지만 남들과 반대로 남들보다 먼저 정말 핵심적인 지역에 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 마용성광, 한강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소액으로 남들보다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빌라를 8채나 갖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니라요,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미리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본인의 투자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남들과 반대로 남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남들보다 먼저 정말 향후에 개발이 되면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서울에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공부하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